현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닙니다. 예.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강점으로 꼽으시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증권사 리서치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유, 그리고 투자 의견을 내는 걸 이제 주로 한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 그리고 원자재, 뭐 대체 투자들에 대한 이런 이제 투자 정보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커버리지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하는 이제 상품이나 섹터들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또 일반 회사채, 크레딧물, 또 원자재, 또 환율, 대체 투자 등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리서치의 강점은 사실 투자자들이 찾는 대부분의 분야를 다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점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뭐 ESG 분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G 중에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애널리스트도 두고 하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ESG 분야의 전담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 팀을 이렇게 구성해 가고 있고요. 네. 지주 애널리스트가 최근에는 이제 그 ESG 담당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애널리스트가 있고 신재생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코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ESG 채권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서치가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업 분석부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부가 있고, 또 FICC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ESG 채권은 저희 리서치 본부 내 FICC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가 일단 최근에 좀 집중하는 분야이시고, 예. 그 외에는 또 뭐 한두 가지 더 있다면? 저희가 또 최근에 다른 리서치에서 안 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 인덱스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증권사도 인덱스 치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에서 인덱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인덱스를 지금 개발을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저희 리서치에서 만든 인덱스를 기본으로 한 상품들이 아마 시장에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분야에 대한 분석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SG 지수도 아마 나올 거고요. 또 EMP라고 그 아시죠? 그 ETF로 포트폴리오 묶은 이런 상품들 있죠. 저희가 만든 EMP 지수가 큐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형태로 블룸버그 같은 데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저희 지수가 이미 올라가 있고요. 뭐 또 부동산 지수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반도체에 관련된 지수 등등 이제 일반 운용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코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몇 달 내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가는 느낌이, 오늘 또 보니까 코스닥이 3% 정도 빠지고 이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 전망. 그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 시작이라고 하는 게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거고요. 물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이 돈을 풀고 있고, 아직은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고요. 당장 그런 움직임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뭐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올 하반기를 좀 조정 국면으로 이미 시장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게 이제 미 대선 이슈가 있겠죠. 뭐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까지 같이 있죠.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게 이제 추가 부양책하고도 연결돼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겠죠. 팬데믹 상황이 글로벌리 또 확산이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까지 겹쳐져서 시장은 좀 조정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10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올해 순매도랑 비교했을 때 10월에는 조금 많이 사고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 연초부터 9월까지 외국인들이 한 27조 원 정도를 상당히 큰 규모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들어서 한 1조 1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보이는 이런 상황 같은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 위안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면서 원화 절상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환율 플레이도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뭐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이제 디램 가격이 아마 연말부터 또 반등하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갈수록 이제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이제 그 이슈가 있어서 조금 장이 급격히 빠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뭐 급격히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팔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사실 코스닥에서는 또 매수를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좀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코스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니까 또 개인들이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말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팔고 사고 하는 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크게 시장을 흔들 요인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내년 증시 전망이 이미 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사실 이제 저희가 내년 전망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애널리스트하고 저하고 많이 좀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국면별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정치적 변수가 시장의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보면은 내년 2분기에 그 금리가 또 많이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 금리 기준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은 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2분기 유가가 뭐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고 한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가만 유지가 되더라도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명목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인플레이션율을 통해서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주식에는 상당히 부담이죠. 왜냐하면은 할인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분기에는 다시 또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면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변수는 정치적 변수나 매크로 변수나 또 금리 상황 이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제잖아요. 지금 삼성그룹에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호텔신라나 삼성물산 우선주들은 또 상한가도 기록하고 좀 시나리오가 많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큰 틀로 보면은 이미 좀 확고가 짜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아직 지주회사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장 위쪽에 이제 물산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또 옆에 생명이 있고 뭐 이런데 상속세 이슈 또 상속세를 마련하는 이슈 이렇게 다 보면은 또 최근에 이제 소송건 이런 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마 물산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삼성물산이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꿀팁으로 NH투자증권에 취업을 또 준비하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어떤 인재가 제일 선호를 한다. 이런 게 있으시면. 글쎄 뭐 예상 못한 질문인데요. 근데 뭐 어떤 인재를 선호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냐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리서치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과거와는 좀 틀리게 저희가 그 대상을 좀 확대를 시켰는데요. 뭐냐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인재들이 사실 금융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네. 또 뭐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분야가 네. 있겠죠. 또 재료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퀀트나 AI, 뭐 빅데이터 이런 이제 미래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런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인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과거에는 이제 상경 계열 위주의 학생들을 많이 뽑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야에 있는 학생들도 회계학이나 재무에 관한 지식을 좀만 겸비를 한다면 이 금융회사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좋은 아마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투자자들 약간의 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시장이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쭉 오르다가 최근에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또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또 오르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이제 시장의 패턴이 변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사실 시장에 상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대상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 그 원자재 중에 농산물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대두나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ETF들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해외 채권들 중에 하이힐드 물들이 최근에 또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등등등 그 상황에 맞는 그 투자 대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주식에만 너무 얽매여서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